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 실태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강원 산불을 계기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관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최근 강원 지역 산불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을 격려하는 학생들의 손편지가 전국에서 쇄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SNS 등을 통해 많은 인증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성이 가득한 손편지를 받아보면서 소방관들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합니다. 신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동해안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강릉 소방서에는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편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 학생들은 소방관을 격려하는 이색 상장을 만들어 보내왔습니다.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영웅상, 최고의 상 등으로 소방관들을 응원했습니다. 정성이 듬뿍 담긴 손편지를 통해 소방대원들은 더욱 힘을 얻고 사명감을 갖습니다. 강릉소방서는 정성 어린 손편지에 대해 학교별 답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빠른 진화에 이를 수 있었다며 국민적인 관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한 줄 한 줄 써내려갑니다. 많은 분들의 편지를 받으면서 저희 소방관들과 함께 감동을 받아서 답장을 보내게 됐습니다. 많은 편지들에 저희는 자부심을 느끼고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성소방서에도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응원의 손편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들에게 불을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감한 아저씨들 최고입니다 등 손수 쓴 글과 그림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영월의 한 음식점에서는 메밀 부치기를 보내는 등 격려 물품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산불 현장에서 소중한 인명구조 활동과 함께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성에 있는 경동대학교는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화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동대 기숙사 뒷산에서 바람을 타고 산불이 기숙사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같이 계셨던 대원분들이랑 기숙사 안에 있던 옥내 소화전을 그 언덕 끝까지 연장을 해서 이제 산불이 넘어오지 않게 저희가 이제 방어 주술을 실시를 했고요. 응원과 걱정이 담긴 손편지에 감사한 소방관들은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다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선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 접수 시간 2분과 소방차 출동 소요 시간 5분을 더해 통상 7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골든타임 도착률이 전국 하위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산불이 났던 지난 5일 새벽, 소방차들이 줄지어 영동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사상 초유의 대형 산불을 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 870여 대가 강원도로 모였습니다. 소방차는 화재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동원되는 장비입니다. 불을 초기에 잡기 위해선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는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불이 잇따르는 강원도. 하지만 지난해 강원도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37%로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출동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10분 57초, 전국 평균 출동 시간인 7분 41초보다 3분이나 깁니다. 1초를 다투는 상황 속에서 소방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아무리 사이렌을 울려도 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이나 현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시간이 허비되기도 합니다. 주택가나 다른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차주분이 오시는 걸 기다리거나 아니면 또 우회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불편한 점이 발생하지 않아 저희가 초기 진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강원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면적이 넓고 산악지대가 많아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길터주기 훈련 등을 진행하고 화천과 양구 등 추가로 소방서를 확충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원 지역 특성과 기후 여건을 반영한 인프라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산간 지역 같은 데서는 구분 도로를 편다든지
또는 도로를 또 확포장을 시킨다든지 직선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이런 건 결국은 이제 사회 그 간접자본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적은 예산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건 추진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는 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골든타임 사수, 소방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난 강원 산불 사건은 전국 각지에서 소방 지원이 이어진 것 기억하시죠? 화재가 크기도 했지만 그만큼 소방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나마 대도시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지방의 경우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지역별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열악한 현장을 한보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당진 소방서입니다. 소방차 앞에 담당 소방관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모든 차마다 탑승 정원에 한 명이 부족합니다. 다른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물탱크 차입니다. 정원은 2명이지만 이곳에선 매번 한 명이 직접 차를 몰아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차량을 조작하고 운전을 하느라 입지 못한 방화복 등 장비를 뒤늦게 착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만 5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만큼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이다 보니까 현장 활동을 하면서 인명구조나 화재 진압하는데 상당히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4명이 탑승이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인명구조 화재 진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직면해 있습니다. 법정 기준 대비 소방 인력은 전남이 가장 적은 60%로 제주와 충남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과 서울 등 대도시는 90% 안팎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간 소방 인력이 차이나는 이유는 소방관들이 속한 시도의 재정 상황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복비와 출장비 등 소방관 1인당 연간 경비도 서울과 지방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소방 공무원의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이 부족한 시도에게 국가에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고 지방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화를 통해서 서비스의 편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소방 인력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1년 365일 각종 사고 현장에서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소방관들의 고통은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방 인력이나 장비 문제보다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어쩌면 외면했던 소방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그들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짚어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혈만 시켜주게. 그러면 되겠죠? 네, 붕대 좀 감아줄게. 많이 불편했죠? 알았어요. 붕대 주라. 아주머니. 저기요. 네. 뭐 장난쳐요, 저랑? 최선을 다한 구조 활동에서 감사 대신 돌아온 건 욕설과 폭행. 맞아서 멍든 몸도 몸이지만 불면증이나 트라우마 같은 심적 고통이 더 큽니다. 저는 진짜 제일 컸던 게 회의감이 드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전에 막 열정적이고 좀 열의가 넘쳤다면 그 사건 이후로 약간 좀 주춤하고. 네. 사고 현장에선 처참한 시신과 부상자도 마주합니다. 물에 빠진 아이의 시신을 수습해야 했던 구조대원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운 기억에 시달립니다. 제 손에 느껴지는 그 촉감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지금도 제가 아기가 있지만 아기를 예전에 안을 때마다 그 느낌이 한 번씩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사건을 좀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지난해 전국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60% 가까이가 외상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등의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의 10배에 달하는 비율인데
이 같은 영향이 극단적인 선택으로도 이어져 해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의 수가 사고로 인한 순직자보다 더 많습니다. 끔찍한 외상 사건에 노출된 이후에 그런 사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플래시백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부분, 또 그로 인해서 예민해지고 짜증이 쉽게 나는 부분, 이런 과잉각성의 증상들, 즉 PTSD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각 지역별 소방서에서는 찾아가는 의무 상담과 같은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비롯해 소방 관서별로 심신 안정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구급활동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노출 72시간 이내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긴급 심리 지원을 하여 하지만 심신 안정실의 경우 지역별 설치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서울은 설치율이 98%에 달하는 반면 창원이나 경북의 경우 8%대에 그쳐 격차가 무려 12배입니다. 또 경무에 시달리거나 심리 상담을 꺼려하는 분위기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방관들의 건강한 마음이 곧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촘촘한 심리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안수연 아나운서. 네. 위험한 상황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소방관들에게 이 사고 위험은 일상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지원책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소방관들의 대우는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소방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우리나라 소방관의 현실을 비교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소방 선진국은 소방관이 받는 연봉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소방관 1명의 기본 연봉은 1억 원. 여기에 초과 수당은 2억 원 이상으로 3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소방관의 기본 연봉은 3천만 원 수준. 각종 수당을 더해도 4천만 원 정도로 미국과 8배 차이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소방관은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 소방 전문 병원에서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방관을 위한 전문 병원이 없어 건립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비를 들여 치료하거나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게 전부입니다. 불을 끌 때 쓰는 장비는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한 번에 4만 5천 리터의 물을 8초 만에 뿌리는 소방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특수 드론을 활용해 진입 경로를 확인한 뒤에 소방관이 투입되고 구조자들에게는 대피 경로도 안내합니다. 미국은 불을 끌 때 입는 방화복을 1인당 2벌 이상 지급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지원이 달라서 열악한 경우 소방관 사비로 보호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방염봉이나 방염장갑 이런 것들이 구비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국가 역할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고 단계별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확충해 나간다면 현재와 같은 상태보다는 훨씬 더 개선이 될 것이다. 화재가 나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국가마다 천차만별인 소방관 대우. 소방관도 한 명의 소중한 국민인 만큼 처우 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소방청이 올해 주요 소방 정책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업무 정체성을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생활 안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특히 대규모 재난에 따른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개선 등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실을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되거나 바뀌는 소방청 주요 정책을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복지입니다. 24시간 현업 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외근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일상 반복적 업무는 간소화하고 전산화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현장 소방활동 관련 규정이 올해는 체계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며 현장 근무로 보직 전환될 경우 위험 판단 능력 제공을 위한 직무 전환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활동 유공자에 대한 특진 제도가 새롭게 생기며 위험 직무 순직과 공상 범위를 확대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신건강 상담과 검사, 치료 등 소방 공무원을 위한 소방복지치유센터 건립도 본격화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화재 안전입니다. 후진국형 대형 인명피해 화재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화재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화재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됩니다. 폭죽 등 화재 위험 행사 시 사전에 관할 지역 소방관서장에게 신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추진됩니다. 현행 기준의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세부 기준도 강화하는 등 국가 화재 안전 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과 층수 등 시설물 사양 중심이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사람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또 간이 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비상구 폐쇄 행위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상향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강화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재난환경입니다.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의 견인비용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 관련 시설의 주정차 벌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항과 발전소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 중요 시설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법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화재 조사와 보고 규정 등의 개정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은 의용소방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대학생 의용소방대의 인적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비응급 등 생활안전 출동까지 전담 의용소방대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화재 진압 등 특성화 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소방은 화재 진압에서 구조와 구급, 생활안전까지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시설 개선이나 복지 등 소방 정책도 하나둘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가직 전환이나 화재 진압 시설 개선 등 일선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일찌감치 넘어선 만큼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전현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전해지면서 이들의 국가직 전환 여론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이 국가직 전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과 연령, 이념 성향 등에 상관없이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답했는데 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이런 결과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급기야 국민청원이 시작됐고 3주가 지난 현재 참여 인원은 27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에 살든 간에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현재 소방관의 98%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소방 예산을 지방비로 충당하는데 그렇다 보니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의 여건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먼저 예산을 국비로 사용하게 돼 지역적 편차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장비 구입 등 지역별로 중복 투자하는 낭비도 줄일 수 있고 고가의 헬기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각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지휘권도 일원화되고 소방청의 독립운영까지 더해지면 재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언제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난 23일 패스트트랙 등으로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회의가 파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대우됐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그 진정성 있게 이런 문제를 그때 당시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논의되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이걸 반복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차제에는 정치가 정말 이런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정말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형 화재를 계기로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들의 눈이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동의했지만 재정이라는 큰 문턱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법은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이후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재정 지원이 우선이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역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원으로 모인 소방관들의 헌신으로 많은 국민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강원도 산불. 하지만 열악한 소방 장비와 진화 현장 한켠에서 끼니를 때우는 모습 등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국가직만 돼야 된다 이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냥 소방관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걸 오히려 늘려주는 게 좀 더 그 고생하는 만큼 그분들한테 이제 좀 더 복지 혜택이나 아니면 그 출동했을 때 그런 출장 경비 뭐 이런 거를 좀 더 폭넓게 보장을 더 해주고 지원을 더 해줬으면. 재정이 먼저 해결되고 나서 나중에 뭐 국가직으로 바꾸든지 마든지 그걸 하는 게 맞다고 봐가지고 재정을 먼저 지원해 주는 게 일단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 머물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소방 예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 때문에 안전의 빈부격차나 지역차별로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방에서는 제대로 장비도 제대로 못 갖춰주고 처우도 나쁘다 뭐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그 고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국가직으로 해서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대형 재난 상황에서 체계적인 구조적 시스템을 위해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행정 시스템이 그 시도 광역 행정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청에서 그 지휘체계가 바로 시도 소방본부로다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그 광역시장, 광역도지사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 전달의 일사불란함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방이 국가직화가 되면 바로 소방청에서 소방본부, 소방서, 일선센터로다가 이렇게 지휘체계가 좀 빠르고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소방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재난 상황 속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들. 영웅이라는 호칭 이전에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안수연 아나운서. 재난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빠르고 안전하게 사람을 구조하고 이송하는 역할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때 소방헬기만큼 중요한 장비가 없을 텐데요. 서울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129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소방 헬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을 텐데요. 제 뒤에 보이는 이 헬기가 바로 지난달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중대형급 다목적 소방 헬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들여온 AW189 기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소방 헬기 중에는 가장 최신 기종에 속합니다. 이 헬기 한 대 가격만 350억 원입니다.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형급입니다. 구조대원이 한 번에 18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크기인데요. 제가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헬기 안으로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응급 의료 장비들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최신 응급 의료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서 환자를 이송하는 중에도 응급 처치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환자를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들 것도 전자동으로 마련돼 있어서 응급 환자를 보다 안전하고 또 빨리 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렇게 밤비 버킷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밤비 버킷은 대형 물통입니다. 이 안에 물을 채워서 화재 진압을 하는 건데요. 좀 기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밤비 버킷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거고 물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밤비 바켓은 항공기 동체 밑에 장착을 해서 저희가 산불 화재나 건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밤비 바켓에 물을 담아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밤비 바켓은 900리터 정도 물을 채울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도입한 밤비 바켓은 약 2000리터 정도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항공본부의 중대형 헬기가 운영하는 밤비 바켓과 비슷한 용량인데요. 저희가 화재 진화 시에 더욱더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야간 인명 구조나 검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도 탑재돼 있다고요? 네, 저희가 기존에는 야간 비행 시에 야간 투시경만을 이용해서 비행을 했는데요. 새로 들어온 헬기에는 야간에 적외선을 이용한 열 영상 식별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에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야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새로 도입된 헬기는 기존 항공기보다 더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환자를 처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272kg까지 인양할 수 있는 접이식 호이스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환자를 인양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 회전 날개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주는 자동 거리 측정 장비가 장착돼 있고 항공기가 강이나 바다에 착수했을 때 가라앉는 것을 최대한 늦춰주는 비상 부유 장치가 장착돼 있어서 환자와 승무원의 생존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소방항공대는 그동안 7인승 소형 헬기 한 대와 그리고 14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중형급 소방 헬기 2대만 운영해 왔는데요. 또 더구나 소형급 헬기 같은 경우는 도입한 지 20년이 지나서 노후도가 심해서 운영하는데 좀 구조 활동이나 화재 진압을 하는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대형급 다목적 소방 헬기 도입을 통해서 대형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인명 구조 활동, 또 응급 환자 이송 등의 좀 날아다니는 응급실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에서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소방관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크게 체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살펴보니 단순한 소방 인력, 장비 부족 문제를 떠나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등 2차, 3차 문제까지 어루만져줘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은 높은 상황이지만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